김영윤TV입니다. 총선을 37일 앞두고 있는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영상은요, 젊은 조국. 두 번째 영상은 늙은 이준석에 관해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준석을 보면요, 난파 직전에 구명조끼 없이 바다에 뛰어든 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이럴 땐 딱 두 가지죠. 구조될 때까지 열심히 헤엄쳐서 버티던지 아니면 죽던지. 저는 비례 출마에 사실 500원 내기 했거든요. 뭐 큰돈 걸 필요도 없는 인간이라 500원 내기 했는데 일단 지역구 출마로 인해서 500원 잃었습니다만 그것도 모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요즘에 메이저 언론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중동이죠. 많이 클릭을 해봐도 이준석 기사가 조금 아래로 가 있다. 거기에 댓글을 보시면요, 말도 못하는 댓글들이 달리다 보니까 이 언론 매체들도 민심이 어떻는지를 파악을 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예능으로 조금 돌고 있는 듯한데요. SNL 코리아에 출연해가지고 여러 가지 썰들을 풀어 헤쳤습니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와 합당엔 따로 삽시다. 그냥 따로 살았어야 하는 운명인데 너무 성급하게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자아 비판에 늘어났네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한동훈 이렇게 자극적으로 자꾸 이제 찌르면요, 언론에서 한동훈, 이준석 이름을 두 개를 같이 거론하니까 그것을 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책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정치의 비전을 또는 나의 정치 무게감을 드러내는 발언들이 아니라 되게 싸구리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관의 무게만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토사구팽 당할지도 모르니 준비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충 이쯤 되면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몇 마디 말들이 있는데요. 저는 또라이 아닌가, 맛이 갔네, 이 정도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 이상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글들을 댓글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이런 SNL 코리아가 예능이긴 하나 예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준석 자체가 굉장히 사기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다 보니까 뭐든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고 곤란한 게 사실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영상 편지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하나 보니 웃음부터 나오는데요. 요즘 행복하시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참 많았다.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까지 계속 잘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 굿럭. 이럽니다. 테이큰 영화 보셨죠? 성매매 두목이요. 테이큰 그 주인공에게 굿럭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직이 아작이라고 작살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상납 의혹의 당사자가 조선제일검에게 굿럭이랍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굉장히 통쾌했었죠. 이 통쾌함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254개 지역구 중에 197곳이 지금 공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중에 화성을 지금 이준석이 지역구 출마를 한다는 그곳에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 염두한 것이 있냐라는 뉘앙스의 기자의 질문에 254곳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디 출마하든 뭘 하든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시간조차 입도 아프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해봤자 그냥 찌끄레기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준석이 방송에서 애둘러가지고요, 한동훈과 이재명 까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내용이. 자기 당 대표가 차은우 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과 30분 동안 눈보라 맞으며 기다리다 폴더 인사하는 사람과 둘 중 누가 더 아부꾼이냐라는 질문에 숨도 안 쉬고 후자라고 선택했습니다.
문재인에게 볼더 인사하던 이준석이 소환되기도 했죠. 또 안철수, 김기현, 이준석, 한동훈을 보고 연상되는 사자성어에 대한 질문에 토사구팽. 그분,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모처럼 버려주겠죠. 아이고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준석이라는 말입니다. 지역구 쇼핑하다가 픽한 곳이 공교롭게도 마스, 화성입니다. 지구를 떠난다고 하면서 대구 수성 쪽에 기웃기웃거리더니 수성 아니라 화성 간답니다. 3일 통화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것이 미래와 개혁이기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이 자리하는 경기 남부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젊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연고 없는 지역을 선택한 거죠. 이준석이 정치 신념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뭐 하나 뚜렷하게 보여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수라는 탈을 쓴 양두구육, 정말 속은 좌파이라는 것 하나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완벽히 드러난 거죠. 그냥 배지가 필요한 거지 정치 이념 따위는 없다. 정말 알면 알수록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될 인물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존심 한 끗 세워서 한마디 또 던집니다. 노원, 대구를 선택해도 이상할 일은 없는데 지가 노원과 대구를 선택해도 이상할 일이 없는데 미래와 개혁의 도시가 될 수 있어 화성을 택했다. 화성을 택했다. 화성에서 굉장히 거부 반응 보이고 있는데 그거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오고 갑니다. 전국의 험지는 뭐 다를 거 없지만 노원은 이미 답이 나왔죠. 마이너스 3선. 대구는 오기만 와봐라 찌개 분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민심을 또 받아들인 거고, 그나마 평균 나이가 34세인 경기도 화성에 비벼볼 생각을 한 거지 지금 뜻하면서 정치 펼치겠다 이렇게 해서 화성을 선택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화성은요 100만을 바라보는 확장 도시입니다.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선거구가 이번에 4개로 분리가 됐어요. 가불병정. 화성을은 선거구 확정에 따라서 동탄 2도시를 중심으로 재편된 지역입니다. 동탄 4동, 동탄 6동에서 9동으로 구성된 화성을. 여러분들 본인의 지역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탄 4동, 동탄 6동에서 9동까지 우리 동에 이준석이 나온답니다. 기억 정확하게 하시고요. 이 화성을, 새롭게 구성된 이 화성을의 유권자 가운데 만 39세 이하가 40%를 넘는다는 거, 이거 하나 보고 개혁신당이 이준석을 꽂은 겁니다. 특히 동탄 이 신도시는요 평균 연령이 34세,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재편으로 인해서. 원래 화성을은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012년 19대 총선부터 내리 당선된 곳이죠. 근데 이준석을 위해서 화성을을 두고 화성정으로 출마를 합니다. 쌍폭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경기, 화성, 평택, 용인, 이천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에 피력하는 당의 방향성을 두고 반도체 벨트라면서 라인업을 잡은 것 같은데요. 쌍폭망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가요 엘리트 집단입니다. 땀 흘리며 일하고 합리적인 세대들이 사는 곳이죠. 컴퓨터 과목 몇 개 끄적끄적거리고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다라고 말하는 웃겨 죽는 전공론을 펼치는 이준석을 과연 반길까요? 머리 1% 상위보다 재산 1%가 되고 싶어 코인 투자한다는 이준석을 과연 반길까요? 전국 아동인구 1위인 지역구입니다. 주부층 0%, 여성 지지율 0%를 두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이 과연 어떤 미래를 제시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가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친자 확인 의무화를 다시 꺼내들지도 관전 포인트죠.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은 늙은 구렁이 한 3,000마리 들고 있는 이준석, 과연 지역구 출마로 금배지 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선이죠. 고절 마사. 김영윤TV였습니다.